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염려했던 농가들의 걱정이 다소나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물가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신고가 없습니다. 고성 산불때 헬기 진화가 큰 도움이 됐는데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 패널이 헬기 취수 활동에 방해가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회원제 영업장부터 일부 운영을 재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모내기와 각종 밭작물 정리가 한창인 요즘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빠 품앗이나 일손 돕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농촌에서는 함께 일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의 한 농가 하우스에 모판이 가득합니다. 열흘가량 뒤에 모내기를 할 예정으로 모판을 옮기고 논에 심을 일손이 필요합니다. 논농사를 크게 짓는 한 농민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손 부족을 염려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입니다. 지금 농촌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마침 또 잠잠해지고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서로 품앗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죠.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주부터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공동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다 밥 챙기러 가지 않아도 돼 효율적인데 이제야 가능해졌습니다. 시간 전락되고 쉬는 것도 좋고 얼른 밥 먹고 또 한참 쉴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차려 가서 먹자면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넓은 밭에 들어가 고추를 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부 인력을 쓰기 어려운 농가 상황을 고려해 정선군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농가를 돕는 겁니다. 처음 고추 심기를 해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농민분들의 풍년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걱정이 태산이던 농가에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귀하고 내뿐 아니라 전부가 다 도움이 많이 되죠. 이래 해주면 전농사 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때마침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면서 농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농가에도 모처럼 걱정 대신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난 황금 연휴 이틀 동안 강원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춘천 남이섬과 홍천을 들렀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나흘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 사는 29살 남성으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증상 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강원도를 여행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3시쯤 이 남성은 친구 3명과 함께 춘천 남이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 도착해 숙소 내 마트와 바베큐 가든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숙소에서 나와 12시쯤 인근의 한우집을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여행 중에 자차를 이용했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만났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직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필요한 도내 밀접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선제적인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직원 등 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추가적인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을 여행한 20대 여성과 고성을 여행한 의정부 부부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역 주민에게 감염이 전파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데다 연휴 기간 강원도를 방문한 사람이 많아 지역 주민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수도권 일부 동네 상권에서 상품값을 올리는 등 물가 교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동네 상권에서 물건값을 올리는 등의 민원이 아직 들어온 것이 없다며 혹시 물가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세무조사 등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용과 관련해 동네 상권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대가 컸던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가 결국 실패로 끝나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유치 실패를 사과하면서도 정치력 등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항목은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은 입지 조건이 50점, 기본 요건 25점, 지자체 지원이 25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춘천 탈락을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기 이용 기관과 기업이 많은 수도권과 불과 40분대 거리고 춘천은 지진 안전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속기 혁신도시 조성을 약속할 만큼 지자체 지원도 우수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의장 협의회 등이 부지 선정 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면 결코 춘천이 배제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강원도 춘천이 후순위로 배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해 평가 점수가 전면 공개돼야 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에 대해 춘천 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정치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를 좀 희망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고려가 됐었던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를 약속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등의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전의 전 과정과 함께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기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 당시 산불 진화에는 38대의 헬기가 투입돼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취수에 어려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아침 고성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 38대가 투입됩니다. 헬기들은 부지런히 도원 저수지를 오가며 물을 떠 불길에 쏟아붓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 저수지가 산불 현장 근처에 있다 보니 조기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원 저수지에는 현재 22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태양광 패널이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산불 당시 헬기가 물을 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피해 취수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확대된다면 산불 발생 시 헬기 취수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이 넓은 저수지에서 아무데나 급할 때는 떼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헬기 조향사들이 많이 위험하죠.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현재 패널이 설치된 곳은 전체 저수지 면적의 2.6% 정도고 준공이 돼도 6.8%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은 취수탑 인근에 설치돼 헬기 취수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물 공급 시설인 취수탑하고 물로미 시설 근처에다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에는 헬기가 올 수 없습니다. 취수탑 건물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한편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 초기부터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공사 측은 정당한 사업 진행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원랜드가 방역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카지노 영업장 가운데 회원제 영업장의 운영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랜드는 회원제 카지노 영업장의 경우 사전 예약한 회원만 입장을 시키는 한편 딜러와 고객 사이 비말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님 사이 간격을 띄우는 조건으로 내일부터 운영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원제 카지노 영업장의 경우 일반 영업장과는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며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 영업장은 재개장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성군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등 모두 14개 사업단 1,572명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형 사업인 황태 손질 사업 등 4개 사업단은 코로나19가 추가 완화되면 재개할 방침입니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앞두고 육군 8군단이 방역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충용 8군단은 내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와 양양군의 42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작전을 펼칩니다. 8군단은 학교 구석구석에 소독제를 뿌리고 책상과 의자, 물품 등은 직접 닦아내는 등 바이러스 제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용 8군단은 지난 3월에도 속초와 고성 지역 43개 교육시설에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동해시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발한 3하지구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일정, 세부 사업 내용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발한지구는 5년간 447억 원이 투자돼 묵호의 항구 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삼하지구는 4년간 1,870억 원이 투입돼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후 불량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돌기 해삼 종묘 배양장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삼척시는 5억 원을 들여 태풍 피해 시설물을 모두 복구함으로써 올해 목표인 돌기 해삼 80만 마리, 은어 20만 마리를 차질 없이 생산 방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돌기 해삼 종묘 배양장은 지난해 침수로 돌기 해삼 종자 140만 마리가 폐사하고 사육 수조와 전기 설비, 기계류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5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촌 지역 밀착형 생활사회 간접자본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합니다.